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병렬식으로 늘어놓았을 때 이 뭐지? 하는 호기심은 들었던 것 같아요. 첫 가사로 들어가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렇게 제목에서 나열했던 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제목이 이런 뜻이었구나 바로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아름다운 마음이야에 좀 주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거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옛날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유태인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어린 아들을 골목에 세워놓고 이렇게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코미디의 1인극처럼 굉장히 유쾌하게 아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거든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대목에서 다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내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픔은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을 내가 아름답다라고 정의하면서 그건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슬픔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쁨과 슬픔의 주체가 되는 거죠. 뭘 보고 그게 아름답다고 정의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글쎄요. 뒤에 가면 그게 나오거든요. 슬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기쁠 수도 있는 거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밝은 곳이 더 밝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게 소중할 수도 있고, 삶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삶 전체로 놓고 보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 가사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가사가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돌이라고 하는 대상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단단함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밝은 곳이 더 밝아 보이려면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비를 통해서 더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음영이라고 하면 그 음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생생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말하자면 그 음영이 우리 삶을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이를테면 슬픔을 받아들일 때 애써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울어도 돼. 내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다독거려주는 듯한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 조화, 웃음과 눈물의 조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삶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클리셰한 표현으로 삶을 희노애락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그 희노애락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날씨 비유가 있어요.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다음 가사에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다. 그늘 얘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그림은 그냥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맑고 밝은 날만 있지 않듯이 우리 삶도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말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연한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슬픔 속에만 빠져 있으면 온 삶이 다 슬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거리를 두고 보면 이것도 나의 삶의 조각이야, 이것도 있어야 돼. 당연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당연함들을 짚어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틋할 거야, 이런 가사가 이어지거든요. 그 슬픔을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인식하고, 그거는 슬픔과 거리를 둬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가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음영 때문에 더 밝은 면이 보이듯이 아, 그때 그렇게 슬프고 외로운 밤이 있었어. 애틋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곡이 주는 분위기 자체가 이 곡을 듣는 3, 4분 동안은 슬픔을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가사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또 이런 구절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돌이 된다는 게 굳은 살이 박히는 것 같고 단단함일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예쁜 돌은 보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석이 되려면, 이게 단단해지려면 광물에 힘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예쁜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정말 소중한 보석으로 내 삶에 또는 내 가슴에 껴안는 일이, 또는 간직하는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로는 이 노래 뮤비에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다고 하던데, 자기 사연을 털어놓는 댓글들 너무 당연했는데 당연한 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사연들에 담긴 감정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 표현들을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사실 이거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일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슬픔을 내가 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노래의 결론은 삶 자체를 사랑하는 거. 삶의 과정, 삶의 전부, 삶을 이루는 여러 국면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껴안으면서 사랑하는 거, 거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뮤의 음악은 이찬혁이 작곡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보통 본인이 쓴 곡에 대한 해설을 사람들에게 좀 말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곡 자체는 기뻤기 때문에 기쁨이 큰 만큼 슬픔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슬프다면 그만큼 기뻤던 것이다. 이런 위로를 좀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전 이제 사실 제목을 보고 돌아가신 허수경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결국 이 슬픔이 걸음이 돼서 삶을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에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도 맥락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해주셨던 뮤직비디오 댓글에도 이별을 해서 슬픈 이야기들을 좀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만큼 슬픈 게 그만큼 기뻤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별하기 전에. 근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그 과정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털어놓고 자기 삶을 껴안으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